오늘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4가지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100세까지 암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시라사와 다쿠지 일본 의대 교수입니다. 현대의 식생활에서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체내에 독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독이 든 식품이나 아주 환경이 나쁜 곳에 살지 않더라도 이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오염됐다는 게 아니라 현대 생활에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에 독소가 있고 독소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해 물질은 인공 보존료나 착색료가 들어간 식품, 오염된 생선이나 고기, 화학비료나 농약으로 키운 채소 등을 통해 체내에 들어와 빠르게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자를 사 먹어도, 빵을 먹어도 다 착색료, 인공 보존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안병수 작가님하고 이런 이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안 들어간 식품이 없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흔히 말하는 햄, 소시지 이런 데는 아주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나쁜 성분들이 들어있죠. 오염된 생선이나 고기, 화학비료 이것도 말할 게 없죠. 이미 바다는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식물들, 채소 이런 걸 키울 때도 다 화학비료 쓰고 농약 다 쓰잖아요. 또 고기도 어떻게 키우죠? GMO 작물로 된 사료를 먹이거나 이미 땅이 오염된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공장식으로 이제 닭이나 돼지, 소를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거의 의식주 거의 모든 것에는 다 독소가 있고 우리가 독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회가 현대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빠르게 노화를 촉진하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독소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에는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100%다 깨끗하게 독소를 해독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독소 해독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몸에서 알아서 우리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그 독소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이게 다 배출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점점 쌓이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 쌓이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독소는 땀이나 소변 혹은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또 이뇨작용이나 발한작용, 변비 해소 작용 이런 식품들을 먹어주면은 당연히 우리 몸에서 뭔가 나오니까 나올 때 같이 이제 독소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해독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현대사회에 너무나 많은 독소물질이 증가했고 우리 몸에서 해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이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독소 배출에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디톡스죠. 이제 여기서는 생강을 잘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 중에서도 수소, 비소, 납, 카드뮴 이런 유해 금속은 체내에 축적돼서 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소를 스스로 인식해서 체외로 배출해주는 식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생강, 아까 말씀드렸던 생강이 되겠고, 또 마늘, 파,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알릴, 그리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이런 것들은 독소를 흡수해서 체외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강, 마늘, 파, 부추 이런 것들이 우리 체내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용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킬레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킬레이트 효과. 자몽이나 레몬, 매실장아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이나 양파,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케르세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가지 식품이 주요 식품이고 거기에 자몽, 레몬, 매실장아찌, 양파,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이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체내에 쌓이는 것을 덜 넣고 또 이것을 많이 배출해주면은 우리 몸은 깨끗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식품 라벨이라고 하죠. 라벨. 식품에 들어있는 이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라벨을 꼭 확인해주고 인공 보존료나 착색료가 들어간 식품은 되도록 피해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웬만한 육가공 식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뭐 사탕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우리가 이제 눈 감고 그냥 대형마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나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샀다. 100%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식품 첨가물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그만큼 우리 몸이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채소나 과일, 당연히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이것도 역시 뭐 우리가 유기농이라든지 뭐 무농약 제품 이런 것들은 비싸죠. 비싸니까 안 그래도 그냥 지금 채소 과일이 엄청 비싼데 가뜩이나 유기농이라 더 비싸면은 당연히 선뜻 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무농약이나 유기농 제품을 만약에 사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기존의 과일 채소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농약이 사용된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거나 식초 탄물에 담가두면은 농약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척을 해보시면은 농약이 조금 있는 식품들도 이제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해물질은 주로 지방 부위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고르실 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기 고르실 때 우리가 뭐 동물복지 뭐 요즘 이런 고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사육 환경이 조금은 더 나아진 환경에서 길러진 그런 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고기들은 아무래도 동물들이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 자체에 뭔가 성분들이 좋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그런 것들도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우리는 이제 잘 못 먹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고기를 저렴한 고기를 먹는데 그런 고기를 고를 때는 유해물질이 대부분 지방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지방이 적은 부위를 드셔야 된다. 최근에는 그 체내 내 몸속에 그 중금속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것을 측정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몇 분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 그분들 말씀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로 들어주신 게 뭐가 있냐면은 포항에서 과메기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이제 분이 환자로 왔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이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유해물질이 체내에 얼마 있는지를 봤는데 이제 과메기를 한참 만드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쨌거나 만들면서 본인도 이제 과메기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 측정을 하면은 체내에 수은이 많이 추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촌, 뭐 고기 잡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바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산물 섭취가 많으신 그 지역의 분들의 그런 이 중금속 모바일 검사를 해보면은 수은이 많이 검출되더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뭐 다행인 것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면 빼내면 되는 거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뭐 저같이 약간 도시에 살거나 그냥 뭐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중금속 그 모바일 검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대체 그 나오느냐 이게 수은이 많고 이런 것들이 흔한 일이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대부분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심각할 정도의 중금속이 몸에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내가 뭐 해산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혹은 뭐 내가 이런 뭐 중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내가 뭐 딱히 뭐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그래 나름대로 건강에 신경 쓰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오늘 허브와 향신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허브와 향신료가 양리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로즈마리, 바질, 루콜라, 세이지, 타임, 캐모마일, 이 서양의 대표적인 허브들인데요. 동양에도 있습니다. 생강, 산초, 고추냉이, 차조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세계 각국 모든 지역에 그 토양에서 자라나는 고유의 허브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건강을 위해 자생식물인 허브를 이용해 왔고, 이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채소나 과일에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죠. 근데 허브나 향신료에는 이보다 훨씬 더 양리작용이 강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에 향을 내거나 맛을 더하실 때 가능하면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생 허브는 장식용에도 좋고 맛내기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이게 보기도 좋고 향도 좋고 몸에도 좋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허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면은, 우리 몸속에는 독소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배출해주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 독소 배출에 탁월한 4가지 식품이 있다. 당근, 생강, 부추, 파. 이 4가지 식품들이 독소 배출에 탁월하고, 또 허브는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서 양리 효과가 아주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몸의 건강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